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번 시간은 해커스 제3회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원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네요. 시험에 좋습니다. 아주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적절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을은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 공개사가 될 수 없다. 이게 맞네요. 이중소속 안 되죠. 이중소속 양다리 걸치는 거 상도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이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직무교육이 아니고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할 때도 등록 신청할 때도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 2번, 3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없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모든 행위 X네요. 업무상 행위만, 직원의 업무상 행위만 사장의 행위로 봅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 등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업무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개공, 소공만 인장 등록하고요. 보조원은 인장 등록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개인 인장 등록은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어야 하고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틀렸네요. 등록인장 변경 등록은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7일, 10일X입니다. 7일 이내에 사후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5번 법인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능합니다.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기억 3월 이하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할 필요 없다. 그렇습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두 번째, 휴업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된다. X. 간판 철거는 휴업, 업무 정리는 간판 철거 안 해도 됩니다. 6개월이니까 최대. 간판 철거하는 것은 폐업, 등록 취소, 사무소 이전 세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휴폐업 신고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재개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휴업 폐업은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됩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계약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2번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서 3년 보존입니다. 딱 두 가지죠. 3년 보존.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고요.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이고 매수 신청대리 관련 서류들을 모두 5년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 표준서식 유효기간은 모두 3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없을 때부터. 만약에 인적사항 공동중개하려고 매물에 인적사항 다 공개해 놓으면 전화번호 공개해 놓으면
의뢰인하고 직접 전화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매물을 공개한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니할 수 있다는 말은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단 거래는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인데요. 1번 확인 설명은 의뢰받은 경우에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해야 됩니다. 잘못했네. 15번이네요. 15번. 15번은 1번 말을 제가 잘못했네.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네요.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2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개업공개사 500명 이상이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된다. 5 빼기 2는 3이라고 했죠.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운영규정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년 대신에 시험에 2년 6개월 X로 출제됐습니다. 자, 다음은 16번입니다. 확인 설명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요. 1번은 중개 완성된 때, 중개 완성이라고 하면 계약 성립이죠. 계약 성립된 때 설명하면 안 되고요.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 설명해야 됩니다. 양도 관련 조세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세율 설명해야 됩니다. 종류, 세율 설명해야 됩니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5년 보존이 아니라 3년 보존입니다. 법조문에는 보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관, 보존 가지고 시험에 낸 적은 없고요.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 5년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모두, 이 말이 틀렸네요. 모두.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있을 경우에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됩니다. 소속공개사 10명이라고 10명 다 서명 날인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 의무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확인설명서를 쌍방에 교부하고 3년간 보존하지 않거나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자, 다음은 17번입니다.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우리 암기 프린터 9번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렇게 했죠. 중개보수 산출 내역, 거래 예정금액,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이건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네요. 우리 암기 프린터 6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디귿 하나밖에 없네요. 따라서 문제는 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필요적 기재사항 아닌 것. 암기 프린트 9번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우리 프린터 5번, 6번, 9번, 13번 이 네 가지를 암기하면 시험에 두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18번. 18번 문제인데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틀린 것. 시험에 손해배상에 대해서 2문제 정도 보통 출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손해배상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용인의 고의가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정신적 손해 또는 위자료 또는 비재산상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말은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되고요. 보정기관은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보정 설정 시기가 있는데요. 처음 보정 설정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그리고 보정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손해배상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3번 3년간 회수할 수 없는 이유는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손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인데요. 보정설정금액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2천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2천만 원 X,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개인은 1억 원 이상, 법인은 2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건 내년에 금액이 바뀝니다. 내년 시험에서는. 올해는 1,00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설정된 보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정을 먼저 설정하고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원칙. 다만 보정기관이 보정사실을 직접 등록관청에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19번입니다.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했는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 했는데 기업은 상가 분양 대행해주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금지행위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이러한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디귿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등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금지행위입니다. 리얼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니고 쌍방대리 금지행위입니다. 따라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번입니다.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재등록하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이 세 가지를 소위 사전교육이라고 합니다.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사전교육 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보조원의 경우도 직무교육 취직하기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공고하거나 또는 통지해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소공은 1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X네요. 1년마다 받는 게 아니고 2년마다 받아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2년마다. 저는 지금 현재도 제가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강사입니다. 저는 현재 동국대학교 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제 강의 듣고 싶으면 지금은 올해까지도 아마 인터넷으로 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동국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이렇게 인터넷에 네이버나 다음에 치면 사이트 나옵니다. 거기 접속해서 13만원 돈 내고 교육 듣고 수료일정 출력해서 등록 간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업하거나 취직하시려면. 자, 그래서 1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2년마다 연수교육을 실시합니다.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거래사고 예방교육이고요. 가장 긴 거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우리 암기 프린터는 53분에 있죠.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